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와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국내 기준 2021년 개봉한 작품으로 런타임은 108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의 영화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 등의 감독, 웨스 웬더슨의 작품이며 틸다 스윈튼, 티모시 살라메, 프란시스 맥도맨드, 오원 윌슨 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프랑스를 배경으로 가상의 도시 앙류에 있는 가상의 잡지 프렌치 디스패치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아서는 도피 혹은 자신의 삶을 위해 아버지에게 투자를 받아 프랑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행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만든 여행 잡지는 인기를 끌며 영역을 점점 넓히게 되고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이름의 종합 잡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서는 기자를 아끼고 진심으로 대하며 그 기자들이 쓴 원고 역시 아끼고 사랑하며 독자들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줄어들더라도, 지면이 늘어나서 돈이 더 들고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최대한 기자가 기사의 의도대로 전달되고 그것을 독자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서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고 자신이 사망하면 프렌치 디스패치를 폐간하라는 아서의 유언에 따라 프렌치 디스패치는 아서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마지막 부의 발행을 앞두게 됩니다. 기자들은 자신의 마지막 원고를 충실히 잡지에 싣고 폐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서를 제대로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마지막 잡지를 충실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게 배경이 되는 가상도시 앙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곳이 전통이 있었던 도시지만 그 색깔이 없어지고 다른 도시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한 다양한 마찰과 문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곳임이 보여집니다. 동시에 실패와 타락임을 알려주며 이 이후의 스토리를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 섹션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도시화가 되면서 특색이나 전문성이 사라진 도시는 대도시에 밀려 쇠퇴하며 다양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미치광이 천재 예술가 모세를 다룹니다. 모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전문 미술을 배웠지만 다양한 것을 접하고 싶은 욕망에 집을 나섰다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며 정신병을 얻고 맙니다. 모세는 그 정신병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두 명의 바텐더를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 스스로를 죽일 것 같은 충동으로 인해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간수 시몬과 사기꾼이자 후원자 줄리안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의 걸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다뤄집니다. 첫 번째는 예술가에 있어서 환경과 서포터의 중요성입니다. 모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출된 환경이 주는 강한 감정들로 인해 정신병을 얻게 됩니다. 적당한 자극과 새로움은 영감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는 파괴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서포터의 필요성도 잘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정신적인 서포터인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포기 없이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상업적인 서포터인 줄리안이 있었기 때문에 명성을 얻고 사회적인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각자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각 인물들이 움직이고 적극적이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이 섹션의 담당 기자인 베린슨의 욕망입니다. 베린슨은 자신과 자신이 모시는 어셔가 모세의 명성에 큰 역할을 했음을 어필합니다. 하지만 베린슨은 그 상황에서 크게 한 것이 없었으며 줄리안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어셔의 안목과 자본,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모세를 천재 예술가의 반열로 올려놓게 됩니다. 베린슨은 뛰어난 몸매와 성향으로 모세의 뮤즈가 된 시몬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노출 사진을 끼워 넣음으로써 시몬과 자신을 동일시 여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듭니다. 베린슨은 이렇게 타인의 이미지에 자신을 끼워 넣음으로써 타인이 가진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신을 포장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욕망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파괴와 생존에 대한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구강세정제를 매일 마시지만 동시에 생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수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시몬에게 강한 갈망과 욕망을 느끼게 되고 시몬으로 인해 강제적으로든 자연스럽게든 발현된 예술적인 감각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감적인 서포터인 시몬은 안정적인 삶을,
사회적인 서포터인 줄리아는 경제적인 성공과 명성을 욕망하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신구 세대의 대립이 잘 그려집니다. 그 상징적인 것으로 여자 기숙사의 남학생 출입으로 인한 대립이 그려집니다. 신세대인 대학생 측의 대표인 제피렐리와 줄리엣과 그와 대립하는 9세대의 정부 측, 그리고 그 중간에서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비교적 신세대 측에 서 있는 기자 루신다가 그려집니다. 이 대립으로 인해 도시는 완전히 멈췄으며 대학생들은 각종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의 공간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끝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이 끝없는 대립을 끝내기 위해 체스라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대립은 결과적으로 신세대의 분열과 감춰놨던 열망과 어리숙함으로 인해 결국 진압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틱하게 사망한 제피렐리만이 투쟁의 아이콘으로 미화되어 남지만 그마저도 상업적인 맥락에서만 소비될 뿐입니다. 이 섹션에서 보여진 인상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대립입니다. 그것이 극에서는 여자 기숙사 출입 문제로 대표되는데 바꿔 말하면 연애와 감정적인 것을 누리고 싶은 신세대와 학업, 사회적인 것에 자녀를 집중시키고 싶은 기성세대의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이걸 확장시키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신세대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섭하고 지도하고 싶은 기성세대의 대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에서 신세대들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것에 집중하고 자신들은 행동하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이 더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집중하면서 내부의 갈등과 마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 기성세대, 특히 부모에 대한 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직 스스로의 길과 방향에 대한 확신 부족 등으로 인해 망설임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기성세대들의 모습은 크게 다뤄지지 않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신세대들의 저항을 응원하는 기성세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자인 루신다이며 투쟁하는 학생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카페나 그들의 방송을 듣는 기성세대들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루신다는 신세대들의 투쟁의 실패를 어느 정도 느끼면서도 그들의 어리숙함을 비롯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응원하며 더 발전하고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투쟁이 실패로 끝나고 제피렐리가 상업적으로만 소비되는 것을 보도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섹션은 맛과 냄새로 포장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납치극을 중심 소재로 다루며 그 안에서 소수자를 인상적으로 다룹니다. 활자를 잘 기억하는 기자 로벅은 이민자이자 성소수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치, 방향치를 동성애자의 저주라고 표현하며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로벅은 경찰서장의 초대를 받아 뛰어난 맛으로 유명한 경찰서장 전속 요리사 네스카피에의 요리를 맛보게 되고 동시에 경찰서장의 아들로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아나가는 어린이 지지를 만나게 됩니다. 지지는 수감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조직에 의해 납치되고 경찰은 곧장 대응을 시작하지만 무장한 상대로 인해 인질 구출은 쉽지 않습니다. 지지는 동정심을 얻어내 상대의 방심을 만들고 모스부어를 통해 밖으로 신호를 보내 자신의 작전을 실행시킵니다. 그 작전은 바로 유명 요리사인 네스카피에가 지지와 인질범들에게 요리를 만들어주고 그 요리에 독을 넣어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작전을 위해서는 네스카피에가 직접 인질범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하고 그 음식의 안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큰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스카피에는 독을 넣은 음식을 만들고 작전의 성공을 위해 자신 역시 독이 든 음식을 먹습니다. 다행스럽게 네스카피에는 생존하지만 갱단의 대부분은 목숨을 잃고 남은 갱단이 지지를 데리고 도주하지만 결국 잡히고 지지는 구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다뤄집니다. 하나는 지지가 가진 영특함과 특권의식입니다. 지지는 자신이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했고 그것을 위해 동정심을 얻어내기도 하고 네스카피에의 투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지의 선택에는 당연하게 네스카피에의 위기와 희생, 동시에 자신에게 동정을 준 사람의 죽음이 전제 조건으로 따라붙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지는 타인들의 죽음 혹은 위기와 자신의 생존을 맞바꾼 것입니다. 로벅의 표현대로 지지는 신분과 성공을 약속받은 타고난 아이였고 그로 인해 타인의 목숨이나 타인의 상황보다는 자신이 우선이라는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자의 힘겨움입니다. 기자인 로벅은 프렌치 디스패치에 들어오기 전까지 고생을 많이 했으며 그로 인해 인간관계 형성 자체가 안 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네스카피에 역시 요리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다른 인종,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라는 요소로 인해 소수자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작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는 아서의 죽음을 통해 프렌치 디스패치의 기자들이 모두 모여 마지막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프렌치 디스패치의 폐간을 위해 그 이유를 밝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아서의 죽음과 아서의 유언을 적어야 했으며 폐간을 위한 마지막 기록을 위해 프렌치 디스패치의 역사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서의 일대기가 언급되며 동시에 기자와 기사, 독자를 사랑했던 아서에 대한 추모까지 담기게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아서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모두가 기억하는 아서를 그려내게 됩니다. 극에서는 로벅이 기억하는 아서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사실이냐고 지적하는데 그에 대한 로벅의 리액션을 통해 기사와 사실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를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잡지 혹은 신문을 영상으로 보는 느낌을 전달해주며 각 섹션별로 색다른 이야기와 독특한 영상미와 색다른 상상력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장르를 규정지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재미를 갖춘 작품은 아니지만 신선하게 새롭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호불호 요소는 있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독특하고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작품이고 이런저런 생각과 느낌을 받으며 가볍게 볼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개성 있는 옴니버스 영화를 찾는 사람, 독특한 화면비와 인상적인 장면 구성, 연출,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